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하려는 게 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 구현하는 거 그 시간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함수의 이름을 뭘로 했냐면 make test data 이런 이름이었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뭐 게시물 일정 개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뭐 출력은 메시지 정도만 나오면 되고요. 뭐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정해진 개수만큼 게시물 3개였으면 3개 만드는 거고, 이걸 쉽게 하려면 이 함수를 어디다 만들지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그렇게 이 위치는 뭐 그렇게 고민할 건 아니고요. 뭐 자리가 많은데 어디 클래스에다 해야 하냐면 이 util에다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함수 내부에서 해야 되냐, 메인 함수 내부에서 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이, 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면 명령어 받는 쪽이나 여기 바로 여기다 하는 게 낫겠네요. make test data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를 실행하는 걸 먼저 선언해주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 undefined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만들어지죠. 여기. 그러면 이제 일단은 메시지부터 뭐 테스트 데이터 생성됐다, 생성한다 뭐 이런 거 나오게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됐을 때 이게 나왔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일단은 프로그램 시작 출력하고 그 밑에서 이 make test data 실행됐는데, 이 함수의 내용이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니까 잘 실행된 거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성공이고, 이제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글을 쓰면 어디로 들어가죠? 내가 article write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제목 내용 다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글이 생성됐다고 나오는데 글이 어디로 들어가죠? add 하고 있는 article 리스트죠. 그리고 이 articles는 array 리스트고, 그렇죠? 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객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객체 안에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3개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객체니까 리모컨도 있을 거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죠. 변수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메인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는
다른 메서드가 접근 불가능합니다. 다른 메서드 안에 있는데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1번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1번 메서드가 있고 2번 메서드가 있어요. 그쵸? 근데 2번이 찾아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메서드 밖에다 만들어준다면 가능하겠죠. 그 변수의 생명주기 기억나시죠? 지역 변수는 분리된 환경이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대상이 아티클스인 것 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번 메서드 안에 이 아티클스가 갇혀 있는 거죠. 1번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밖으로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됐죠. 얘가 아티클스예요. 요게 메인이었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1번 메서드 접근 가능하고 2번 메서드도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메서드에도 이제 아티클스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코드 내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있는 아티클스가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해야 돼요. 자, 메인이라는 클래스는 메인이라고 써주면 이 메인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 좀 헷갈리겠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써주면 메인은 생성자 메서드죠. 이름 클래스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 번에 쭉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생성자는 실행될 때 안쪽 실행될 거니까. 그쵸? 자, 근데도 지금 똑같죠? 상황은. 근데 보시면 오류 메시지를 보면 알겠죠? 자, 논스태틱이네요. 내가 그 어레이 리스트로 쓴 아티클스가, 근데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잖아요. 스태틱은 스태틱과 소통할 수 있어요. 스태틱은 스태틱이랑만. 그래서 이건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make 테스트 데이터를 스태틱으로 만들 거고요. 잠깐만, 만들어져 있나? 스태틱으로?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스태틱이면 될까요? 뭐가 스태틱이면 될까요? 얘죠? 아티클스. 자, 이렇게 할 건데,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 외부라는 거는 이 메인 클래스의 외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클래스를 열고 닫고 있는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 바깥에, 여기서는 이쪽이고, 이 밑에서 메인 클래스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 끝난 이후의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내부에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급한 적 있는데, 이 프라이빗은 접근 지정자예요. 접근 지정자. 이거에 private, public, protected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뭐 더 있긴 한데,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받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안 돼요. 프로텍티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접근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상속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상속관계에서는 가능해요. 즉, 어떤 메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의 부모가 됐다. 그러면 그 자식은 프로텍티드라고 써진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이제 말 그대로 공공의 뭐 이런 의미니까 아무나 쓰라는 거고. 그래서 프라이빗은 이제 외부에서 접근은 안 된다고 했죠. 가령 이런 유틸 클래스, 유틸 클래스에서 못 씁니다. 오직 내부에서만 쓸 거고, 프로텍티드는 상속에서만 쓰겠다. 퍼블릭은 아무나 써라.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 지정자 개념이고요. 근데 여기서 규칙 하나 있는데, 이거 한 적 있습니다. 이 스태틱 요소의 생성자 있죠. 스태틱 요소의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아마 생성자 심화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 영상 있죠? 생성자 심화. 그래서 스태틱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야죠, 생성자는. 그래서 스태틱은 스태틱 요소랑 통신이 가능하고요. 스태틱 생성자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했을 때 일단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한다고만 나오고, 아직 그 테스트 데이터 실질적인 건 없죠. 왜냐면 아티클 리스트 해보면은 만들어졌으면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게시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력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make test data라는 함수를 메서드 실행했을 때 진짜로 게시글이 생성되고 저장돼야 됩니다, 아티클스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뭔지 알겠죠? 테스트 데이터 생성하는 거 메서드 실행할 때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저장해야 되니까 아티클스에 add에 new 아티클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하는 이유는 undefined, 이런 생성자는 undefined래요. 모양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d는 1번, 그리고 레지데이트는 util. 뭐였지? 함수 이름이 getNowData, 그리고 타이틀은 타이틀 1,
그리고 내용은 body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글이 하나 생성돼서 아티클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new 아티클 생성할 때 생성자 실행된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이 생성자 실행할 때 내가 정해준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저장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3개를 좀 만들게요. 3개까지. 자, 이렇게. 그러면 생성자에 의해서 이런 어레이 리스트에 객체가, 아티클 객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행해 봅시다. 아티클 리스트 하면 전에는 게시글이 없다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데 얘네가 일단 생성되고 추가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디테일을 좀 챙기자면 지금 여기 조회수가 0이죠. 뷰 카운트까지 조금 선대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뷰 카운트 조회수 나타내는 걸 썼고 추가해줬고, 그럼 여기도 이제 조회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일단 원래 있었던 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뭐 0이라고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생성자한테 뷰 카운트라는 걸 매개 변수로 하나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넘겨줄 데이터도 하나 추가해야 됐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것도 고쳐야 됐고. 그러면 아티클라이트에서 이거 그냥 여기로 밑으로 옮길게요. 아티클라이트에서 여기 원래 잘 돌아가던 거 고쳤습니다. 그럼 원래 잘 있던 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친 거죠. 근데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하고 싶어요. 모양에 맞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글을 쓰면 조회수가 0인 건 당연한 거라서 굳이 넘기고 싶지 않아요. 테스트 데이터 제외하고 사용자가 쓴 글만.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가 2개가 된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좀 더 줄여야겠네. 1 뭐 날짜 있고 뭐 2023 이렇게 있고요. 타이틀 1 바디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회수를 하나 더 넘기고 있는 거랑. 그래서 인자가 4개일 때랑 3개일 때, 아니지, 인자가 4개일 때랑 5개일 때.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매개 변수가 5개인 생성자만 있죠. 아티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려는 거는 인자 4개인 거 넘겨주면은 알아서 매개 변수가 받아서 조립하는 거예요. 5개면은 뭐 인자 5개면 매개 변수 5개인 생성자로 와서 조립하고요. 4개면 4개로 와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코드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걸 이제 고쳐주기 싫어서. 그쵸? 그러려면은 이거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뷰 카운트 하나 없는 거로.
이해되시나요? 얘는 이제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생성할 때 들어올 거고, 근데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네.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메서드 오버로딩 배웠죠? 인자의 개수에 맞게 찾아갑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5개짜리니까 5개짜리로 찾아가고,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하면은 4개짜리를 찾아가고요. 그 방증으로 해서 컨트롤 클릭하면은 4개짜리로 오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좀 일을 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 id 레지데이트 그리고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이 아니지, 여기가 타이틀 바디, 그리고 0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 흐름 보이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각자 인자가 4개짜리에서 아티클 라이트 하면은 인자가 각각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그전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저장하는 거는 이제 다른 생성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생성자에게 저장하는 걸 넘기고, 조회수만 따로 이제 어차피 조회수는 0일 거니까 넘겨서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자, 조회수 33, 22, 11 위에서 정한 대로 잘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 하면은 조회수가 0으로 나올 겁니다. 쓰고 나서 리스트 하면은 0 잘 나오죠.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보이죠. 자, 테스트 데이터가 3번 글까지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쓴 글 1번으로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이미 3개가 있으니까 4번 글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번호는 겹치면 안 돼요. 근데 1번 글이죠. 그래서 이 번호를 결정하는 게 위에서 어디 있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여기서 지정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좀 여기가 지금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로 나오는 건데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3이라고 해서 좀 당장에 될 수는 있어도,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뭐 4개, 5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0개라고 치면은 테스트 데이터 10번, 번호 10번까지 해놓고 사용자가 그 다음에 쓰면 4번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티클 라이트 당장에는 잘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의 개수를 써주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데이터는 몇 개죠? 테스트 데이터
3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티클스의 사이즈 아티클스의 사이즈 해버리면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 안에 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처음에 0이라고 돼 있었고, 자, 얘를 지우면 뭐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더 이상 못 쓰니까 뭐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할 필요 없이 아티클스의 사이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오류가 없다 실행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테스트 데이터 3개 나왔고요. 아티클 리스트 4번 글로 잘 나오죠. 사이즈 더하기 1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진짜로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더 늘려보고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4개 나오고, 라이트 하면은 (5번) 글로 잘 나오네요. 테스트 했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까지 추가했고,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그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글 번호가 중복되는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